네, 역시 시장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국 시장이 낙폭을 줄여서 좀 괜찮겠거니 했는데 뭐 홍콩 정부의 증권거래소 인상 발표 이슈도 있었고 뭐 중국 쪽의 이슈도 있으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시장에 대응하는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게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의 포트와 계좌에 있는 종목이 이제는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한숨이 이제 어제는 절로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그만큼 내 포트 계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상담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02-4875, 02-4875로 퍼스트클래스와 함께 하시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퍼스트클래스에서 얘기 나눌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고 네. 일단 어제 좀 시장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빠지면서 네. 놀라셨을 텐데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일인가 정말 싶더라고요, 어제는. 그렇긴 한데 뭐 시장은 네. 항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밖의 일들을 자주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거기 적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주식을, 그러니까 이놈의 주식을 손에 들고 있는 이상엔 이러한 변동성도 이 어떤 일종의 그 주식의 보유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렇게 네, 생각하셔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뭐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이제 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도 이제 뭔가의 어떤 선택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보다 심한 장을 숱하게 겪은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물론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3,000을 살짝 이탈을 뭐 하긴 했죠. 뭐 차트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죠. 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분간 그 우리 시장의 시나리오는 3,000에서 3,200 박스권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일단 종가로 3,000을 살짝 이탈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일단 그 박스권 시나리오에 하단까지는 온 거죠. 하단까지는 이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정말 이거를 뭐 또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면은 뭐 지금까지의 좀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을 좀 뭐 바꿀 뭐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아직은 요 3,000을 살짝 깼다는 이유 하나로 뭐 극단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표면적으로 뭐 16일 만에 다시 뭐 3,000을 이탈을 했고 어제 뭐 외국인 매도 그러니까 뭐 뉴스 헤드라인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인 매도로 뭐 코스피가 급락을 했다는데 어제 뭐 외국인 뭐 팔아봐야 4,300억 팔았으니 뭐 이거 가지고 급락했다 보기는 어렵고 이제 앞서서 서두에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다른 그 이 글로벌 이슈들이 뭐 이제 시나브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제 이걸 차분하게 보자라는 건 어제 저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네. 이거 박스권 하단 이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원달러 환율로 한번 가보죠. 자, 뭐 일단은 어제 영 내에서는 일단 뭐 1,110원을 뭐 일단 돌파하는 뭐 이런 모습이긴 했는데 여기에선 다시 이제 1,107원대까지 좀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 전에는 요 1,105원대 전후에서 일단 방향성을 모색했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피보 라인이 올라간 거예요. 중심선이 이제 1,110원대에서 이제 등락을 뭐 거듭하는 건데 물론 단기 환율이 오르는 것, 외국인의 매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은 좀 불리해지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환율도 일단은 뭐 한 1,110원 전후에서 등락을 하죠. 물론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치솟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피곤할 수 있는 거지만 아직 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 가지고도 이제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저는 삼성전자를 봅니다. 삼성전자. 자, 어제 시장이 자, 속절없이 급락을 했는데 어제 삼성전자 보합에서 끝난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코스피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삼성전자 그때 5만 원대였죠. 기억나시죠? 오래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해줄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삼성전자가 난세 용전 해준 시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삼성전자가 뭐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82,000원대에서 굉장한 하방 경직성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서 불거졌을 때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유동성 버블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유동성 효과로 오른 부분과 이제 실적으로 받쳐주는 부분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에는 어떤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2,000원의 이 가격은 일단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펀더멘털로도 납득이 가능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을 어제 시장이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건재한데 지탱하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벌써부터 꺼낸다.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같기는. 뭐 안 오르니까 뭐 안 오르니까 그죠.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종목들이 그러니까 제 퍼스트 클래스의 정규 편입 종목을 짠 하고 갖고 오면은 예를 들면 반응이 뭐냐면 왜 저런 걸 갖고 왔지? 처음에 그래. 왜냐하면 안 움직이는 종목이 제일 관심 없는 종목인 거예요. 급등하는 종목이 제일 관심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급락하는 종목이 관심 있는 거지 껌 붙어 있는 종목은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변동성이 이제 등락폭이 이제 없고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미는 못 보지만 어제 같은 장에서는 또 위안을 주는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나쁠 게 없는 뭐 그런 하루였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하고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시장이 어제 뭐 종가상으로 3,000을 뭐 이탈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뭐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이렇게 꺼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아직은 없는 지켜볼 것들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 본 김에 다른 주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아니면 뭐 한번 멘트 한번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저희가 볼 거고 오늘 상담 신청은 027-4875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뭐 고민들이 참 많으실 건데 혼자 고민해도 뭐 솔직히 뭐 당장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상담을 통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027-4875, 027-4875 그리고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또 어떤 종목 예시로 봐주실 거예요? 예시로 뭐 봐드리는 건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또 다시 이제 좀 어지러워졌을 상황. 많이 망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는 뭐 오히려 좀 뭐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분들 계좌에 뭐 종목이 뭐 평균적으로 한 10개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10개, 20개, 심지어 어떤 분 뭐 40개, 50개 뭐 이러신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뭐 그런 어떤 여러 개의 종목 중에서 단순한 하나에 대한 종목 고민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거고 전체적인 어떤 그 포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정비가 필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종목 수를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급락장에도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은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내가 확신도 없이 그냥 뭐 속된 말로 뭐 단타로 그냥 잠깐 좀만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확 물려버린 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잘 알지도 못하는데 확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속만 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을 한번 점검을 뭐 하는 게 지금은 좋다. 그래서 뭐 신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런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이게 기아차가 된 거죠. 기아차 차트 한번 볼게요. 기아차도 제가 전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지금 기아차의 주가는 자 애플카의 기대감으로 오버슈팅이 나온 것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기아차의 주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버슈팅 유동성 효과로 오른 부분 어느 지점하고요. 기아차가 본인의 체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가 어느 시점 사이에서 바닥을 형성할 거다 했는데 기아차는 애석하게도 그 구간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걸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고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기아차는 결과적으로 최근에 파동에서 본다면 자 최근에 기아차의 펀더멘털로는 이런 우상향 구조가 나왔죠. 우상향 그러니까 이 애플카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기아차의 본연의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인데 결과적으로 기아차가 사상 최고가인 10만 원을 뚫어내고 했던 것들은 결국엔 그런 어떤 애플카 이슈로 인한 단기 어떤 오버슈팅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되는 거. 삼성전자 버티는데 기아차 못 버티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기아차는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이 가격대는 역시 이제 애플카로 인한 오버슈팅에 대한 어떤 버블이 일단은
빠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 가격 이하로는 이제 뭐 시장이 뭐 여기서 더 훼손되지 않는 이상에는 버텨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봐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또 많이 고민이시잖아요. 셀트리온도. 뭐 셀트리온도 최근에 참 너무 안 좋은데 일단 지금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 섹터 지금 전반이 안 좋은. 좀 소강 상태죠. 네. 소강 상태면 좋은데 더 빠져요 요즘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LB 어떤 허위 공시 논란도 있었고 또 이제 코롱 티슈진의 어떤 법원 판결 영향도 있고 지금 바이오 쪽에 지금 좋지 않은 또 이슈들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바이오주 쪽은 지금 그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단기 저점을 이용해서 무슨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도 바이오 쪽은 사실 저 역시도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원래 좀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이기도 한데 지금 단계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도 또 손이 쉽게 나가기가 좀 선뜻 나가기가 좀 어려운 좀 그런 섹터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좀 이제 시간 싸움의 영역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서 좀 주요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또 하락폭이 커지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계좌가 원금으로 되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네. 지금 뭐 마이너스가 이제 속출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벌었던 거를 반납하는 정도에도 사실 괜찮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만큼 또 짜증이 나는 게 짜증은 나죠. 네. 사람인데 짜증이 안 나면.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잃지 않는다는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잔에 물이 반이 있으면 이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잖아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근데 지금 구간은 이 물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종목들 수익률 보고 마무리를 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네.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